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반도체 대형 이벤트가 산적해 있는 이번 주의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8,300이 회복되기도 했다가 그리고 장중에 7,900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다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인 채로 0.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증권사 11곳 중 2곳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분기 영업이익 지금 9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2%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일부 건설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이 호남권 관련된 호남권 건설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금호건설 오늘 장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남하토건 또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일 오전에 이르면 발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조선주 내에서 하나오션이 또 8% 넘는 강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시세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3%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 그리고 SK스퀘어 5.6% 그리고 삼성전기는 8% 넘는 약세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4% 순환물 관점으로 오늘 장에서 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시총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는 0.8%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금호타이어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권 관련된 이 반도체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 수혜주라고 엮일 수 있으며 이 종목 또한 애프터마켓에서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MNC솔루션, 광주 신세계, 일신방직 그리고 성신양회가 상승률 3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위메이드맥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 격변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범한퓨어셀, 인투셀, 가온칩스 그리고 휴원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에 또 명운을 가를 만한 또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10일은 미국 또 ADR 관련된 SK하이닉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할지, 이번 주의 전략은 또 어떤 식으로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국내 증시 양지수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고점과 저점 이 변동성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참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로도도 좀 극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톱을 좀 명운을 가를 만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오늘 TV 앞에 모이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7월도 이제 어느덧 7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본격적인 7월은 이번 주서부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7월 달은 지수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뭐 현재까지는 예측했던 그리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 시청해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유튜브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7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첫 주입니다. 첫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 상당히 좀 큰 폭의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좋았던 이야기와 안 좋았던 이야기들 동시에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일 이제 우리가 눈을 딱 뜨게 되면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잠정 실적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결과물들이 좀 나올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설하고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황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발표 전에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죠. 뭐 워낙 기존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의 분위기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뭐 메타의 유효 컴퓨팅 파워를 뭐 재판매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고요. 악재 부분도 좀 있었고 변동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노사 협상을 통해서 나왔었던 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부분이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3%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여전히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7월 1일과 7월 2일, 7월 3일까지 이어졌던 7월 첫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었고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코스닥은 성장성에 좀 집중돼 있는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적이 다소 조금 저조할 수 있는 섹터들이 시가총액 상에 잡혀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저점을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출현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반등은 좀 아니어서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은 딱 요거인 것 같아요. 삼전 닉스의 실적 기대감과 또 이번 주 금요일이면
SK 하이닉스의 ADR 거래가 시작이 되죠. 그에 따라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의 뭐 평가 부분들이 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삼전닉스의 상승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고가 부근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심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삼전과 SK 하이닉스의 동조화되는 커플링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변동성들을 좀 잦아질 가능성, 좀 낮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현황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 뭐 다소 아쉽긴 하지만 매도로 일관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발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연기금, 리밸런싱에 대한 기간 자체를 좀 우리가 좀 밀어보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법제화에 대한 발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지수를 조금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전히 뭐 시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좋으나 싫으나 어찌됐든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실적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시장의 수급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방을 좀 크게 보여줬던 종목군들. 근데 그 종목군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에 국한된 그러한 매매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들이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볼까요? 자, 코스피는 이게 지금 추세는 지금 사실은 꺾여서 내려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6월달 말에 이 라인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는 다소나마 제 성격을 발휘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박스권 장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을 제가 말씀드릴 때 기존의 3월달, 4월달 동안 지어졌었던 코스피의 박스권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이 약간은 좀 유사성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는 사실상 코스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포지션에 구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바로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지금 5월 달에 정점 1200선 넘어서고 나서 우리 1000포인트 넘었습니다. 뭐 이런 뭐 외침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연일 지금 소외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들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뭐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말이 많죠, 여러분들. 레버리지 ETF. 뭐 이쪽으로 물량들이 좀 갈아타는 게 아니냐. 그리고 ETF 상품들로 인한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수급상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종목이 하락을 할 때 뭔가 뭐 원인을 찾는 거하고 탓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이 코스닥의 소외 현상들로 부각이 되는 뭐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요인들 자체가 원인과 탓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왜냐? 어찌됐든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성장성이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은 좀 제한된 상황에서 성장성들만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올라왔던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실적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실적을 밸류로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800선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과정 속에서 횡보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요. 요 구간들, 요 7월 달에 실적 시즌을 잘 넘기고 나서 다시 내러티브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코스닥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이 구간대 내에서는 매집에 대한 성격들로 주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황을 좀 굉장히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에 온라인 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방에서 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뭐 늘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10시 반에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당연히 이어가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예요, 내일은. 네. 삼성전자 내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에 대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뭐 동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당연히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당연히 홍콩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마저도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들로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들이 수급이잖아요. 이 수급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그냥 넘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넘버와 더불어서 뭐죠?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내일 첫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 7월달 한 달은 실적 시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시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 뭐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뭐 증권주도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뭐 엔터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실적 시즌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요 사이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30% 이상이 빠졌다는 거는 사실은 개별 종목은 30% 알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나는 어떻게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내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이 안에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담아봄직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내일 주제는 딱 요 3가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내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11곳 중에서 2곳에서 무려 충당금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또 90조 전망을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 궁금하다. 그리고 7월 실적 시즌
시즌을 이끌 종목 10선 그리고 하반기 내 계좌에 담을 첫 번째 업종까지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 10시 반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당장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 거잖아요. 실적이 지금 뭐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그쵸, 많은 상황인데 이게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삐끗 안 좋게 나온다면 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좋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시장에 있어서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세워두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참 그러니까요. 참 네. 어려워요. 그죠? 예, 삼성전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서 지금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넥스트 장에서는 그래도 잘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는 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IB들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일시에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쇼티지는 지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6월 달 들어서 가지고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일시적이고 앞으로도 뭐 20% 30%씩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달린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의견의 충돌 자체가 드디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장의 우려감들, 시장의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먼저 서두에 탁 던지냐면 시장은요,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시기, 트렌드 뭐 지금에서는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레버리지 ETF도 있고 또 레버리지 ETF가 또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또 정치적 어젠다로 또 말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 뭐 사회를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 누가 욕하니까 나도 같이 가서 욕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세를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상 다양한 요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요인들이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양념, MSG를 쳐야 된다. MSG를 쳐야 돼요. 근데 이 MSG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전입니다. 실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실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쉬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쉬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차트의 정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 교육방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가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매매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매매 원칙 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가지입니다. 딱 3가지만 가져가자. 이거 3가지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상승장일 때는 이러한 원칙, 하락장일 때는 이러한 원칙, 횡보장에서는 이러한 원칙. 요 3가지 원칙. 그 다음에 주가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의 변곡점이라는 게 상승 변곡점일 수도 있고요. 하락 변곡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주가의 변곡점이 우리가 파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목을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들을 잡을 거예요. 요 세 가지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우리 최종적으로 어찌됐든 뭐 주식을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가장 적절한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그 가격 차를 이용한 수익을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자료가 바로 이 차트의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차트의 정석에 숨어있는 비밀은 원론, 개론과 더불어서 MSG, 이 MSG가 뭐다? 실전이라는 양념을 한번 쳐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 테크 트리를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이 언제? 7월 2일입니다. 오늘 7월 6일이죠? 딱 며칠 지났습니까?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딱 이틀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방에서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라인대가 돌파가 된 거죠. 그리고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5일선, 21선과의 골든 크로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캔들을 통한 21선 돌파가 나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 지금 실적 시즌에서 실적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느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후자에 가까운 종목이 바로 하이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론적인 부분들과 실전에 대한 가미된 종목이 바로 이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하이브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엔터주도 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펌텍코리아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열심히 시청하셨고 또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시면서 막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6월 한 달 동안에 자, 여러분들 실적 시즌 이제 임박했어요. 화장품주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주 보셔야 됩니다. 수출 데이터 너무 좋아요를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시기별로 하나씩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들 하나씩 또 점검을 해볼게요. 자, 펌텍코리아 여러분들 7월 2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근데 이 펌텍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네.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게 답은 간단하거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 K-뷰티 요 산업 자체가 미국도 너무 잘 나가고 유럽도 잘 나가고 심지어 뭐 중남미도 잘 나가고 뭐 동남아 지역도 잘 나가고 뭐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산업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 자체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서 주가는 많이 밀려 있는데 실적 데이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화장품주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예전처럼 뭐 주단학은 너무 오래된 화장품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방판도 아니고. 예. 기존의 뭐 설화수, 우리 중국에서 우리나라 K뷰티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을 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막 설화수 이야기 나오면서 고급화된 화장품들이 국내 증시의 화장품 업계를 막 이끌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가 바뀌었죠. 뭘로? 중저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막 올라갈 때 거기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ODM, OEM 기업들이죠. 근데 ODM, OEM 기업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다양하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해주고 그 입맛에 맞는, 브랜드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로 재생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기들도 마찬가지로 주문 재직이 많겠죠.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펌텍코리아예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화장품 섹터들이 올라갈 때 펌텍코리아도 같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 근데 직접적인 화장품 제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그럼 화장품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펌텍코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2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자,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10% 이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 코스피 지수가 약간은 좀 흔들흔들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7월 2일 날 말씀드렸던 이 시점 이후로 거의 15.1%, 20% 가깝게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더블 버텀 딱 여기서부터 거래량 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킬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때서부터 이 이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종목에 대한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4일 날 제닉이라는 종목 요때 말씀드리면서 상승폭이 30%가 넘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달바글로벌입니다. 6월 중순 이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9만 원대,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삼각수렴형입니다.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돌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6월 10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8일 날부터 또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20%, 30%씩 막 밀릴 때 적어도 이런 종목군들 한두 종목씩만 여러분들이 포트에 딱 넣어두신다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계좌에 손실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수익 나는 종목도 있으면서 상세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계좌를 디펜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요 고비만 넘겼을 때 내가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좌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동안 이 귀한 시간에 자, 여러분들 100% 올랐어요, 200% 올랐어요, 300% 올랐어요.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뒤에 가서 하지 앞에서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귀한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면 공부할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최영호 전문가한테 그래도 뭔가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있구나. 저거는 내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자, 2022년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2000% 갔어요. 3000% 갔어요. 4000% 갔어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뭔 의미가 있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 코스닥이 1200에서 800까지 내려오면서 다 지금 코스닥 어떡하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익률 자랑은 제가 뒤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 6월 23일서부터 엘브 CNC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만원대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은 성적들을 보여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움직임들을 공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화장품 종목 또 말씀드렸어요. 안 빠져요, 이 종목.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효성중공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하는 흐름들 보여주는 거고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이후에 22%딱 이틀 만에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박스권 하단 5일선, 21선 소부장 종목군들로 움직일 때 박스권 돌파될 때 그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24%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원희가입에서도 마찬가지. 박스권 돌파된 이후에 눌림목 통해서 이 상승 요인들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24%의 수익을 달성했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자, 2022년도에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5,000포인트 올라갔어요. 4,000포인트 올라갔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시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이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구간별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 HP, SP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100%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볼까요? 예, 솔브리라는 종목은 그 전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중 상한가 기록했던 거고요. 테크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25%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들. 글로벌 텍스프리. 시장 어렵게 움직이더라도 자, 우리 현대백화점 흰색이 움직입니다. 후발주로 잡아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환급해주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조금 더 후발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2주, 3주 만에 20% 이상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제주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눌림목 시에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꽤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줬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에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익히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담아놨던 차트가 바로 차트의 정석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시장이 다소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과정. 근데 저는 변동성은 6월에 극심했던 걸로 거의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진이 계속 강해지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진이 계속 강해지진 않아요. 지진이 한번 빵 터지면서 그 다음에 여진이잖아요. 그리고 선선선 이제 집안이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변동성들은 여진에 가까운 변동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충분히 그 보답은 하반기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트의 정석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식이에요. 이 수식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찾아보시게 되면 앞절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최영도 전문가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요령들을 제가 이 차트 정석에 넣어놨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또 온라인 방송,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거고요. 7월 실적 시즌 핵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반기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일 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중요하고요. 내일 있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참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6월 구간만 좀 지나면 7월 달 실적 시즌인 만큼 좀 나아지겠지 싶은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고점과 저점의 이 간극이 6% 가깝게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해둬서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는지 이런 능력치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주가 변고점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까지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있을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눈 뜨고 나면 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우리가 또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법?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에 이 종목들을 선취의 관점으로 또 많이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법들 나도 배워보고 싶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 기법에 맞는 예제들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앞서 보여드렸던 달바 글로벌 패턴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낮아졌던, 제가 이게 앞절의 거를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잘라서 보여드리는데, 고점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한전 기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 평균선, 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캔들 모습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구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업종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퉁 튀기 시작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강력한 상승 구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간 안에 한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4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 박스권을 그려줬던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돌파하기 이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던 캔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동진세믹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평가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붙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대로 정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짧은 구간 안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그려줬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이거 지금에 하세요, 여러분들. 막 우리 뭐 주성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1월 16일 날 말씀드렸어요.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1월 16일이 언제였냐면 이 주성엔지니어링이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됐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딱 반기 만에 300%,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막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의 그 첫 번째 점핑이 이루어지는,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또 새롭게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올라가서 막 이야기가 막 무성한 종목군들보다는 의외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항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도 섹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주도 섹터들을 잘 잡아가는 게 하반기에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테마적인 부분들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강통신. 이 종목도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횡보되다가 빵 뛰죠. 그리고 시장 무너지는 그 시기에 요 광통신과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다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딱 2주일 만에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인데요.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10시 반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당연히 많이 할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실적 중요하죠.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향이 어떻게 갈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7월 실적 시즌에 따라서 종목 어떤 거 봐야 될지, 그리고 하반기에 내가 내 계좌에 담아야 될 핵심 새롭게 부각이 되는 주도 업종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 장중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 방향성과 더불어서 실적 시즌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중심적으로 또 봐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 또 맞춤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또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자 오늘도 두 종목 정도 짧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요.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변동성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원익 IP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그림을 그려줬던 때도 있었고요. 유진테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그림을 그렸던 때도 있었고, 테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밀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의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후로 반대로 소부장주들이 만약에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뛸 애들은 전공정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테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다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바운딩, 저점 확인하고 하방에서 보여주고 리바운딩이 됐던 그 자리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17만 5천 원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숙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이고, 밀릴 대로 밀렸네요. 그죠?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닥에서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단은 2분기 실적 개선이고요. 하반기에 전반적인 섹터 성수기에 진입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종에 대한 평가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업종이 좋아진다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 빼요. 물량이 지수가 종목이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매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밑에 하단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교육방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중점적으로 포탄에 담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또 가파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준 세우고 싶잖아요.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선물처럼 또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